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전남 동부권에서 모두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 봉산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긴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입원 환자들의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긴급조치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좀 여수 완전 청정지역이 방역 같은 거라든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특히 지역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전남 동부권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주말이면 와갖고 나 빨리 다 해주고 나 밥 다 해주고 저녁 때 올라갈 건데 오늘 지금 가라고 했다. 여수시는 생활 속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주일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4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간 연장하여 5월 16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단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조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흥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산과 도덕면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19 면민 전수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전 국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여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100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발로 시작된 이번 전남 동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제사 모임과 목욕탕, 마사지샵, 요양병원 등지를 통해 지역 내 곳곳으로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가 또 한 번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됩니다. 예약은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트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종 대상자가 60세 이상인 만큼 자녀들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부모님을 대신해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세부터 64세에 대한 사전 예약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서는 여순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국회에서는 지역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과 군경 사이에 첫 교전이 벌어졌던 순천 장대공원. 지난 4일 출범한 순천시 여순민관협의회는 이곳을 상설 기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첫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처럼 누구나 여순을 기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순 투어를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는 말로 다 해야 돼요. 제주처럼 다 기억 공간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설 기록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관이면서 교육관이면서 또 전시관이 될 수 있는. 협의회는 이어 최근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유적지 9곳에 표지판을 세우고 유족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체록 작업과 주요 유적지에 대한 사연을 만화로 풀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 사건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여수시 역시 여순 사건 추모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유족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후속 대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열망과는 달리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총리 임명 동의안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냉각 기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연이어서 상임위 일정들도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정해지면은 우리 여순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를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 한 특별법의 운명을 가늠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업무 중 쓰러져 시정을 살피지 못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시정을 살피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의료진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지만 치료를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4일 오전 집무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며 현재 퇴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의 지리산 반달 가슴곰이 출몰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던 8일 오전 10시쯤 광양시 진상면 백운산 자락 한 마을 뒷산에서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광양시와 국립공원 생물종보전원은 지난 5일 지리산 피아골 입구에서 광양 백운산 쪽으로 섬진강을 건너는 2마리의 반달 가슴곰 가운데 한 마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올무 수거 활동을 병행한 현장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육 중이던 벨루가가 또 폐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사육하고 있는 흰고래 벨루가 수컷 루이가 지난해 7월 폐사한 데 이어 10개월여 만에 수컷 루오도 장 전염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벨루가 암컷 한 마리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빠르게 방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벨루가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근접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등재된 멸종위기종입니다. 크게 떨어졌던 소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상악화로 지난해 생산량이 적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원인인데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소금 확보 경쟁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소금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의 한 염전. 증발지에 가둬둔 바닷물 안에 하얀 소금 결정체가 맺히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 올해 소금 농사를 개시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3월부터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동업한다 그지. 하늘이 날씨가 안 좋으면 못 오니까. 20kg 한 포대에 2,000원 수준으로 1kg에 100원이 공식이었던 국산 천일염 가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kg에 10,000원 이상까지 갔던 천일염 값이 바닥을 기다 지난해 말부터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수요가 있는 김장철이 아닌 봄철 천일염 가격 강세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유는 공급량 부족. 지난해 잦은 비와 태풍으로 국내 천일염 생산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소금값 지탱을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줄였던 적은 있지만 날씨 때문에 생산이 줄어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소금 수요가 커지면서 소금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염전 창고들이 속속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고 천일염은 모두 소진됐고 햇소금도 창고에 쌓이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작년은 그때 다 나가버린.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제 비 오기 전에 낸 거예요. 봄 소금치고는 비싼 가격 때문에 사재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 하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전해진 뒤 천일염을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농협들도 지금 많이 지금 소금을 주문을 많이 하고 또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또 전화를 조합장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 원전 방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천일염 생산 기반인 염전 자체가 줄고 있어 소금값의 오름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천일염은 날씨가 변수가 커서 하늘과 두는 장기라고도 불립니다. 생산 기반조차 그런데 걷잡을 수 없이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금 농사 중인 염전시대. 물이 말라 있는 곳은 더 이상 소금을 내지 않는 폐염전입니다. 신안군의 경우 최근 5년 새 264헥타르, 축구장 370개 면적의 염전이 사라졌습니다. 작업비가 안 나와버려. 작업비, 인건비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베트남이나 태국 사람들 그 전문 사람 데려다 가는데 인건비가 안 나와버려. 2016년 이후 92개 염전, 올해 들어서만 20개 염전이 사라졌고 절반 이상이 태양광 발전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전남에서만 1000곳이 넘었던 염전은 이제 전국을 통틀어 1000곳이 채 안 됩니다. 그분들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간 거죠. 태양광으로 하면은 낫으니까. 급변하는 기후 때문에 생산량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와중에 생산 기반까지 축소되는 실정. 이 때문에 대규모 천일염 비축 기능을 확보해 시장 가격을 조절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 특히 부피가 큰 소금은 비축 창고 규모도 커야만 해 정책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비축 저장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일정량의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천일염전. 이런 추세라면 염업 기술과 전통, 풍습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먹을 소금 찾기도 어렵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김승남 의원이 농기계 신고제 도입을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적절한 관리 제도가 없는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한 세부 법안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농축산식품부가 농기계 이력 정보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명한 중고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